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루 동원입니다. 자, 오늘은 폭염에서 살려낸 배추에게 꼭 먼저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잘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배추 정식 후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배추 모종을 밭에 심은 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고 겉보기에도 잎이 빳빳하고 조직이 단단해 보이는 깨끗한 배추를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폭염에서 살려낸 배추에게 먼저 꼭 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꼭 해야 할 일 1번. 병해축이 생기기 전에 먼저 미리 살펴야 예방적 방제를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2번 방제를 하였습니다. 정식 후 청벌레, 벼룩이벌레, 귀뚜라미, 척벌레 등 방제약을 살펴였고, 두 번째 방제는 오늘도 이따금 연이틀 연이틀 비가 그쳤다 왔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에 무릉병약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구멍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가끔 눈에 띄는 게 보이거든요. 안쪽은 새로 난 배춧잎이고 첫 정식 후 배추가 작았을 때 이렇게 해충이 갉아먹고 구멍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청벌레 해충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벌레는 배추 흰나비 유충 명칭을 청벌레라고도 불립니다. 배추 흰나비가 자신이 좋아하는 농작물의 냄새를 맡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잎에 앉았을 때 알을 놓고 이것이 부화되어 유충이 청벌레가 되는 거거든요. 밭에 갔을 때 여기저기 흰색 나비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면 청벌레 약을 꼭 살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흰나비는 날개를 편 성충의 몸 길이가 50에서 60mm이고 전체적으로 흰색의 나비인데 검은 반점이 잎날개에 2개씩, 뒷날개에 1개씩 있습니다. 유충은 몸 길이가 크면 30mm 정도이고 초록색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청벌레입니다, 여러분. 유충인 청벌레가 잎을 갉아먹고 배설물을 내어놓아 피해를 주는데요. 피해 정도는 및 상태에 따라서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살충제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예방 방제가 가능합니다. 배추를 정식하면 청벌레가 많이 생기는 흔한 해충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이렇게 나비가 보일 때 특히 그 전에 미리 해충 방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나 배설물이 육안으로 발견되기 전이 중요합니다. 미리 배추 정식 후 수일 내에 미리 한 일주일 이내에 예방적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청벌레약뿐만 아니라 진딧물, 귀뚜라미, 벼룩이벌레 등 약을 섞어서 쳐서 다른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방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청벌레 습격을 일순간에 받아서 배추 구멍이 뚫리고 심지어 배추가 어릴 때 청벌레 피해를 입는 경우 고사 상태에 이르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배추 정식 전 저희처럼 밭 주변 두둑을 깔끔하게 제초 작업을 해서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주는 것도 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고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예방적 방제를 병 발생 전에 미리 해야 영상처럼 크고 깨끗한 배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 꼭 해야 할 일은 추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뭄이 들지 않게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추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분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가뭄이 들면 뿌리 활착이 더디고 잎의 생장이 느려 배추 농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혼행성 채소입니다. 또한 배추는 구성 성분이 대부분 수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온도가 30 정도까지는 진정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20도 이하로 높아지면 호흡량이 급속히 높아집니다. 그 결과 23도 이상 되면 실질 광합성량이 줄어들거든요. 배추는 생육적으로는 20에서 22도로 생육 후기에는 결구가 잘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16에서 18도씨가 가장 알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추 재배는 1953년 중앙원예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전신이죠. 이 설립되면서 배추의 재배 및 개선 및 품종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전국 어디서나 가을 배추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배 양식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가을 배추 재배 작형에서 봄 배추, 여름 고랭지 재배, 월동 재배, 시설 재배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최근 기산 악화 등으로 작황이 불안정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 금장 배추의 노지 재배는 해에 따라 재배 면적이 기복이 심하고 가을 가격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수분은 고랑과 고랑 사이 흠뻑 젖을 정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적다면 배추와 배추 사이에 추비를 준 구멍에
약 배추와 배추 사이 20cm 지점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준 곳에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충분히 찔러주면 비료가 녹아 뿌리의 추비 비료 흡수를 돕는 등 생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다면 스프링클러를 밭 곳곳에 설치해 놓고 호스를 연결하여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처음 2개의 방법보다는 효과가 덜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수분 공급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한낮 같은 낮 기온이 폭염이 극성인 이때에 절대 한낮에 배추잎에 직접 물을 닿게 주지 마세요. 날씨가 뜨거운 점심때에는 배춧잎의 상태가 연해지기 때문에 잎이 차가운 물을 받으면 잎이 쭈글해지면서 시들어서 죽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선선한 오전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한낮에는 광합성이 활발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녁녘에 물을 주는 것보다 낮보다는 좀 낫지만 저녁 무렵에는 낮에는 광합성으로 저장했던 양분과 잎과 양분을 잎과 줄기로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 무렵에는 양분을 잎과 줄기로 이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또한 저녁에 물을 주면 땅이 다습해지면서 달팽이의 침입 및 발생을 높여주는 원인이 되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추는 짧은 기간에 왕성한 생육을 하고 특히 생육 최성기에 하루에 약 10A당, 10R당 200kg 이상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파종 후 4-50일경인 결구 초기에 수분 요구량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토양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주는 것이 병해충 예방적 방지에 못지않게 배추 농사의 성공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 저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육 최성기인 결구 초기의 토양 수분이 특히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맞은 토양 수분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pF 2.1에서 2.3으로 알려졌지만 pF 2.7까지는 잘 견디고 pF 1.7 이하에서는 스패를 많이 받습니다. 즉 아무리 배추에 좋은 수분이라도 절대 과하게 되면 병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적정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꼭 해야 할 일 세 번째,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1차 추비를 필수로 해주시고 이와 함께 꼭 생장 억제제를 쳐주세요. 배추는 비교적 다비성 채소로 비료의 흡수량이 많고 특히 칼륨, 질소 및 석회의 흡수량이 많습니다. 지금 배추를 보시면 어른 손바닥 크기보다 훨씬 부쩍 성장한 김장배추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기에 따로 저희가 영양제로 살포하지는 않았고요. 정식 15일에서 20일째 1차 추비로 NP코에서 나온 NK 비료를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 약 40cm 사이 중간 지점이 20cm의 구멍을 내고 소주잔 2잔 정도의 NK 비료를 추비로 주었습니다. NK 비료는 꼭 이걸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더 나은 제품이 있으실 경우 인근 농약방이나 농자재 백화점에서 가격, 성분,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배추에 있어서 칼슘 성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의 역할은 배추 조직이 단단해지고 저장성이 좋아지게 해서 내성이 생겨 조직이 단단해져서 뿌리옥병, 무름병 등을 예방하고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잎이 튼튼하게 성장하며 결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꿀통 배추 있죠. 배추 속 썩은 병. 요것도 보통 칼슘의 결핍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배추의 칼슘 결핍 증상은 토양 중 칼슘과 붕소가 부족하거나 토양이 가뭄이 들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가습하여 칼슘의 흡수 이동이 저해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NK비료와 함께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NK비료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을 경우 칼슘 성분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1차 추비 옷걸음은 정식 후 15일에서 20일로 지수 성분이 많은 비료와 칼슘이 함께 들어있는 비료, 보통 NK비료를 많이 살포하죠. 2차 추비는 옷걸음은 1차 추비 후 15일 후 NK비료 또는 복합비료에 칼슘을 섞어서 추비를 주는데 이때에도 보통 NK비료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추비로 요소를 줘도 되긴 하지만 요소 비료는 질소 함량이 46%로 요소 한 가지만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질소 함량이 높아 폭풍 성장에 도움은 되지만 오히려 조직이 연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병충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소 비료만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또한 여기에 배추 정식전 밥 만들기를 할 때 붕소를 넣지 않을 경우 1차 추비 때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볼성 수용성 붕소 30% 기준 약 100에서 200g의 붕사를 배추가 닿지 않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붕소 같은 경우에는 결핍될 경우 입자루 안쪽에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찢어지는 증상과 코르코아 현상이 발생합니다. 붕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결구가 시작될 무렵 내부의 세입의 입자루 안쪽에 세로로 또는 가로로 균열이 생기가 든가 아니면 그 상처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배추가 결구가 크지 않거나 심할 때 결구가 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산성일 때 붕소는 가용성이 돼서 강우나 관계소에 의해 유실되기 쉽습니다. 특히 사질토는 산성 화학비료를 많이 주며 일시적으로 강산성이 되므로 유실이 심해집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뿌리 흡수력이 약하므로 유기물의 분해에 의한 붕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붕소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가뭄이나 습해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석회비료나 질소, 칼리질의 과용을 피하는 것이 붕소 결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생장 억제제를 꼭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장 억제를 통해 새 잎은 자라고 기존 잎은 생장 억제를 하여 빳빳하게 만들어서 조직을 치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각종 병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줘서 각종 질병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생장 억제제 같은 경우 약품목명은 디니코나종 액상수화제이고 브랜드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주위 가까운 농약방이나 농자재 백화점에서 반드시 사용 방법에 따라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다양한 제품이 약품 품목만 같으면 되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선택해서 추천해 주시는 걸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포량 및 방법은 기존 진딧물, 청벌레, 벼룩이벌레, 무름병약을 칠 때 함께 섞어서 치시면 되는데, 이 또한 상담을 받으시고 약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포하시면 되는데, 보통 적기 및 방법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정식 15일 후 7일 간격 병합 처리하면,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정식 15일 후 7일 간격으로 경협 처리하면 물 20리터당 20ml를 사용하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뭐 브랜드명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설명서를 참고하여 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생장 억제제이므로 생육 초기 정식 후 너무 일찍 살포할 경우 생육이 너무 더디고 안 크는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해진 시기 적정량을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처럼 저희는 크고 깨끗하고 빳빳하고 단단한 배추로 만들고 지금도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3가지 할 일을 필수적으로 배추를 잘 살리셨다면 이번엔 2번째 단계로 이렇게 잘 지켜서 해주시면 결구 전까지 문제없이 잘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배추 맛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비법을 또 영상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연예마루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